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91% 오른 262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해서 장중한때 2630선을 돌파하는 탄력도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2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900억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총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5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1.13% 오른 723선 기록했습니다. 720선으로 출발해서 장중의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산업 관세 피해 지원 계획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입니다. 우주산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함께 우주 발사장 건설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세진중공업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18% 급등이라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고수익성 선박 탱크의 인도와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주 수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주로 하시면서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조회수가 지금 14,000회를 넘어섰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지난주에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4만 원 목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아마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매매 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게 사실 매매 폼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어쩔 때는 그 축구 폼이 망가질 때도 있고 또 살아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매매 폼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린다는 게 참 힘든데 그걸 또 해내고 있는 게 또 저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실계좌로 증명이 되면서 역시 주식 퍼포먼스는 윤사무엘이 이 바닥에선 가장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저는 뭐 비중을 막 몰빵해서 때린다 이런 매매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쌓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수많은 분들이 많은 계좌 인증을 해주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코스피는 이제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계좌는 한 6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에 보통 100에서 한 120종목씩 매매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누적
으로 쌓아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넘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금이 6,400만 원 벌었다는 소리죠. 한 달 동안. 네, 6,400만 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뭐 사실 어떤 종목 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월로 억대, 또 어떤 분들은 드디어 나도 월천을 해냈다. 그런 계좌 인증을 보면서 좀 뭉클해요. 드디어 참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한 달 만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방향성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주변 이번에 제 제자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차도 많이 뽑으셨고 뭐 벤틀리나 뭐 포르쉐나 뭐 이런 차로 바꿨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서울에 아파트를 드디어 샀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음식점 가면은 그냥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이랑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어떤 경제적인 자유의 핵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이 전문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 주는 전문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종목에 물려가지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 상담을 잘해주시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실제 내가 좀 절박하게 또 간절하게 월천이든 그 나아가서는 월억이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짓말이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증명했잖아요. 제가 몇 달간 그리고 1년간 이상 하신 분들은 연간으로 월천 이상을 하셨던 분들도 꾸준히 계셨고요.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절박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돈을 한번 쓸어 담으러 돈 복사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공략주의 핵심은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1월 23일부터 공략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종목이 1월 23일 날 한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 20% 올라갔다가 20% 30%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20-30% 바로 올라갔습니다. 한 며칠 한 3-4일 걸려서. 네,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5월 14일 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한테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각각 그래서 한 65%, 23% 수익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공략 도와드렸던 게 신고가 가는 BHI였죠. 네, 신고가 초입 부문에 공략 도와드렸는데 벌써 이 종목도 한 45%. 그러니까 뭐 이제 5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1-2주 만에 한 이 정도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4x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매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3거래일 만에 75%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API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 뭐 최근이죠. 이 종목도 17% 정도. 그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을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남발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에 방송 하나 할 때마다 한 종목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늘 좀 급등을 해줘가지고 15%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도 핫했죠. 어제 오늘. 그래서 이 종목도 약 24% 정도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들만 리뷰를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종목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나서 또 제가 가장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략 당시 보시면은 이때죠. 네, 딱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뭐 1차 목표주가, 2차 목표주가까지는 좀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좀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원전 SMR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 타점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 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아니 5일이죠. 5일 만에 23.2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게 여기네요. 네, 여기 1월 23일이었죠. 네, 그때 이후로 저도 그때 수익을 좀 크게 냈었어요. 네, 보시면은 뭐 매수가 이탈 없이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다시 공략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돌파 매매를 일봉에서도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돌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BH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차트가 여기 있죠. 딱 정확하게 정고점 부근을 넘길 때 장대 양봉을 살짝 넘길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일 겁니다. 아마 여기인데 여기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기 시초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거래일간 약 46% 상승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SMR이나 원전, 뭐 가스터빈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랑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략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흐름이 나왔을 때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4x4라는 종목인데 사실 4월 달이랑 5월 초까지만 해도 상따장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상따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매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4x4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켓헬스케어, 에어레인, 오리엔트 전공, APR, 펩트론, 토모큐브, 나우아이비, 코나이 뭐 여기도 나열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종목들을 상한가를 잡아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다 짜릿짜릿하게 수익을 냈었죠. 막 적게는 한 하루에 한 7, 8%, 뭐 많게는 20%에서 뭐 점상 랠리로 수익을 냈었는데 보시면 4x4도 이때 급등하기 직전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서는 좀 양봉 매매를 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요. 제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이제 제 제자분들이 했던 거는 여기서는 상따를 열심히 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음봉 매매를 하고 여기서는 단기 스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략 도와드린 자리는 여기였죠. 여기 시초가. 네, 시초가 이후에 75%인데 자 보시면은 자 양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력이 상따다 보니까 그냥 이런 데서 이제 뭐 38선 돌파할 때 상따 해가지고 추가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상따 하고 나서 다음날 매도 다시 여기 이런 데서 상따 하고 나서 또 다음날 이렇게 매도. 그래서 4거래일 만에 163%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사실 믿기지 않는 상승률이죠. 하지만 저 윤사무엘은 해냈다 이거를. 사실 여기 주식 전문가들 여기 방송에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딱 한 번 방송에서 언급하고 올라갔죠. 160% 이러잖아요. 근데 실전 매매는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없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또 다시 상따를 들어가. 이거 자체가 리스크예요. 왜냐하면은 또 뱉어낼까봐. 내가 수익 낸 걸 뱉어낼까봐. 하지만 저는 공격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더 수익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월 억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딱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 자, 여러분들 163% 올라갔죠. 이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수익 낸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만 방송 나와서 떠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없도록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제 리스크를 걸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월 억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사실 제가 매매를 끝낸 게 아니죠. 음봉 매매. 사실 이날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를 갔는데 저 윤사매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6% 수익, 여기서 10% 수익, 여기서 3%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물량 모아가지고 15% 수익, 다시 종가 베팅 12% 수익. 이 음봉 안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냈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린 자리는 이 자리죠. 네, 그때 이후로 3거래일 만에 75%.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다 전량 엑시트를 했어요. 상따를 하고 나서 물량이 좀 남았어요. 절반 정도 물량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60% 수익.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여기 저점에서 공략해서 20분 만에 14%. 여기서 또 10% 이상 종가 베팅 때리고 나서 또 여기서 한 8에서 10% 종가 베팅 여기서 돌파 매매해서 또 수익 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 쉽게 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누적 수익 쌓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치열하게 아니면은 죽도록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도 1등들 보면은 죽어라 하잖아요. 공부를. 그렇죠? 알고 보면은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1등인 거지.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뭔가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돈 안 벌릴 거다. 오히려 돈만 까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내 리스크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에서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와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인생 그리고 그 역사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로 가득한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인사이트와 힌트 알려주시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조선 테마 한미협력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원자력 테마는 글로벌 정책 전환과 국내 확대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먼저 조선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 과제로 삼은 가운데 향후 400척 이상의 선박 발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아직 자국 조선 기능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LNG선 중심의 수주 확대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개별 종목의 호실적에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이 300%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HD 현대마린엔진 장중에 신고가 기록 6%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짚어볼 텐데요. 미국이 원전 산업을 다시 키우려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독일마저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오늘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과 SMR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글로벌 대형 가스터빈의 공급난 속에서 두산 제품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원전 테마와도 맞물리면서 상한가 마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장에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면서 4만 원 선 목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조선과 원자력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테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도 있고 뭐 풍력,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원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반기 미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수주 기대. 근데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1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1년도에 1차 랠리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SMR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이번에는 SMR은 30년에 이제 된다고 하니까 사실 가스터빈이 핵심이다. 근데 경쟁사들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가 약 3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그 29년도까지 가스터빈 주문이 꽉 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어디서 봤냐? 우리 서울경제 신문 기사 정말 잘 씁니다. 거기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재료는 그거예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갔는데 소고기를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 평균이 시총이 얼마냐? 저는 일단 그것부터 알아봤어요. 보니까 80조에서 100조 원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경쟁하는 글로벌 회사들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20조에서 30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산은 정말 싼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의, 그리고 미국의 GEV,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 20조에서 30조 왔다 갔다, 25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근데 이거는 체코는 그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서브 재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메인 재료다. 이게 서브 재료다. 체코에서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원전 법률 리스크 다음 달 결판이 나고 팀 코리아 계약의 재개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좋아요. 좋은 거 맞고, 만약에 이 기사로 인해서 뭔가 뭐 기준봉을 하나 뽑는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체코 대통령께서도 한수원 원전 없으면은 경제 성장 불가능, 프랑스 부당한 개입 주장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3주 전인가 그랬잖아요. 프랑스 상대 안 된다. 우리나라한테 상대 안 된다.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적으로나 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체코는 우리나라랑 하고 싶어 한다. 네, 이거는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서브 재료라는 거예요. 서브 재료.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 보세요. SBC 중공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이나 급등을 하고 있죠. 요즘에 수주가 넘쳐난대요. 가스터빈이라는 거 살펴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로봇, 휴머노이드랑 이제 가스터빈, 항공 엔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이제 옆에다가 결국에 원전 무슨 가스터빈 같은 걸 이런 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지금 수주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멘스 에너지 독일 기업인 일본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해주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차트가 비슷하죠. 네, 경쟁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요. 그다음에 GEV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의 가스터빈 대장주인데 보시면은 종고점을 이제 재돌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원래 전력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서는요. 네, 여기서는 우리나라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중공업처럼 현대일렉트릭처럼 이 전력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지금은 가스터빈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찝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결국에 재료에 있어서 제가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재료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2020년도, 21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제일 초창기 때 어떤 쇼티지가 일어났었죠? 진단키트 쇼티지가 일어났었어요. 진단키트가 부족해가지고요. 자, 근데 그때 이후로 또 뭐가 있었느냐? 23년도에 2차 전지 리튬 쇼티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금량이 20배 가고 에코프로가 10배 가고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것도 가스터빈 쇼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거기다가 빅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5거래일 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 도와드린 이후에 23%가 올랐었고, 뭐 1월달 이후로 제가 공략 도와드렸을 때 한 65% 올랐는데, 저는 이거 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다. 왜?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지지선이 25,000원이 됐죠. 지금은요. 근데 예전에 살펴보면, 차트를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저항이었어요.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됐죠? 20만 원까지 갔었을 거예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여기가 또 지지가 다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되고 반등 줬다가 빠지니까 저항으로 자리 잡히면서 약 10년 동안 못 태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도 이후에도 여기서 약 4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구조.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45,000원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에 얘가 이렇게 가겠죠. 왜? 여기서도 얘가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얘는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10만 원까지 가겠죠. 네. 언젠가는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런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매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도 한 수백 명이 제 교육방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이거를 윤사무엘이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팔았어요. 뭐 금요일날 팔았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있잖아요.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올해에만 여러분들한테 4번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근데 저와 함께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 어떻게 됐죠?
이거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싹 다 먹었습니다. 싹 다 수익냈어요. 여기서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매를 한 거죠.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거예요. 왜? 저는 트레이더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저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저를 만나러 오고 또 제 제자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지금 못 샀는데 어제 못 샀어. 나는 이거 수익 못 누렸어. 나도 사고 싶어. 이래요 맨날. 그러면은 그래 사세요. 이런 데서 사세요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료는 재료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리고 악재도 있을 거고 호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윤사모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하나오션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매매 일지를 보내주신 분의 계좌는 이 하나오션만으로 15억을 버셨어요. 멋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4만 5천 원 가고 5만 5천 원 가고 뭐 6만 원을 가고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겠죠. 나는 투자야.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근데 단타야 라고 하면은 샀다가 팔았는데 너무 또 올라가 버린 거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5만 원이 됐다고 해봐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윤사모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소외감 따위가 없다. 왜? 계속해서 매매를 들어가니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제가 방송 공략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 65%, 70%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여기까지 싹 다 매매하다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유상증자 딱 때리니까 여기 악재에서 제가 저점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매수매도를 하면서 올라가죠. 다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주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나오션이었죠. 하나오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15만 원, 16만 원 선부터 42만 원대까지 매일 사고 팔았습니다. 매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좋으니까. 얘는 갈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구간만을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악재가 나와서.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갈 때 또다시 잡아주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신에 차면서 여러분한테 더 간다, 다음 주 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였었죠?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져도 얘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분석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매매를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얘가 3배를 가든 4배를 가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 윤사모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장중에 베팅을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뭐 단기 스윙을 하든 계속해서 나도 이 종목 가지고 돈 복사해서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봤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테마인데요. 관련 종목으로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일주일간 23% 급등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종합전력 설비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 사이에 70%나 올랐더라고요. 한국전력이 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기회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저희 교육방에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공략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공략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빼트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신호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15일 이제 14일 그다음에 뭐 16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돈을 복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한국전력을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이 되게 많고 뭐 신재생도 핫한데 너는 왜 뜬금없이 한국전력을 보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좀 이상해요. 제 눈에 밟혀요. 근데 제 눈에 밟히면은
어느 순간 주도주가 되고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불과 2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재무 개선이 확실히 돼버렸습니다. 개선이 본격화가 됐고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은 8조 3천억 원, 4년 만에 흑자를 이뤄냈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약 200%, 19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요. 근데 이런 이유 바탕에는 뭐 환율이 급격한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좀 매크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유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 시즌에 겹치면서 보니까 유가 하락 시기에는 한국전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신고가 부분이기도 하고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예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한국전력이 1등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제가 한국전력의 주봉을 가져왔는데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었죠. 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자리랑 비슷하잖아요. 보시면은 이 종목을 이때 25,000원 종가인가? 25,000원 종가에서 24,400원 분할 매수하셔라. 보시면은 4월 21일 그다음에 오후 3시 20분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25,000원이었는데 지금 29,000원이에요. 많이 올랐죠. 생각보다 한 18%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이유는 얘가 어떤 좀 차트적인 구조도 되게 좀 재밌어요.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랑 옛날 한 1997년도 저점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 그다음에 뭐 16년도 15년도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좀 열어둘 수가 있어요. 단 어떻게 됐을 때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예, 가능하다. 근데 이 박스권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돌파가 좀 깔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3만 원 자리예요. 만약에 3만 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락 추세. 15년도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가 여기 20년도, 21년도, 한 19년도에 바닥 잡고 여기서 한 5년 횡보를 했었죠. 박스권 만들고. 근데 여기로 가면은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채널 상단 84,000원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하락을 하죠. 유가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이 한국전력은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 고점, 여기 3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을 때는 그러면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저는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시세 초입 국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초입 국면은 언제나 누구나 초보분들도 수익 내기가 되게 편하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국전력을 통해서 저 윤상호가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설비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인상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전력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개별 이슈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익 인증 랠리가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2주 전에 짚어주시면서 10배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투자 전략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10배 간다고 했어요, 제가. 네. 진짜 막 지르는구나. 네. 일단 저는 10배 간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토모큐브라는 종목에 그 서울대 동아리 SMIC에서 13배 목표 주가를 네, 맞아요. 말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해는 되는 거죠. 이게 원래 FDA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사람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물 실험 자체를 폐지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원래 핸드폰이 없던 시기에서 핸드폰이 있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초입에 뭐 10배를 가든 20배를 가든 그 안에서는 한 100%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재료가 좋다. 미 FDA 수혜를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15조 오가노이드 AI 시장 선점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기사가 얘가 올랐던 이유가 이거였죠. 그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동물복지 선진국 만들겠다. 야, 이거잖아요. 약간 동물보호 쪽이랑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 FDA 동물실험을 그러니까 사실 FDA 같은 경우는 동물실험 폐지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올해 4월 달에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국내 첫 공공 동물 대체 실험 시설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AI 쪽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또 상장을 했고 그 테마 이름이 오가노이드인데 그 종목이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살아 있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 이후에 제가 신규 상장 당일에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어떤 채널적인 부분에 있는데 어쨌든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가지고 또 매도하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또 오늘 여기서 매도하고 또 종가 베팅까지 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월 13일, 14일에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이때도 종가 베팅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날 매도 뭐 18% 수익 줄 때 매도하고 1박 2일 만에 또 이런 저점 잡아서 매도하고 저점 잡아서 매도하고 저점 잡아서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해요. 그래야 저를 어쨌든 보고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끝내버리고 이러면은 물론 여기서 또 다시 들어와서 손실 보면은 또 마음이 아프긴 하죠. 근데 또 손실 안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쌓아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 선정을 일단 잘 해야겠죠. 종목 선정이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략이나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종목 선정만 잘해도 종목 선정은 잘했는데 타점이 안 좋으면은 또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보거든요. 영역이 다른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모든 밸런스가 잘 맞아야 사실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사가지고 제가 여기서 공략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여기 갔죠. 100% 올라갔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도 돈이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매매해서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종목을 보느냐. 일단 재료가 좋다. 재료가 좋으면 수급이 몰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타점을 또 제가 잘 잡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2주 전에 발견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돈복사, 계좌 퀀텀 점프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 짚어드렸던 세 가지 강세 테마에 대한 내용과 장중 매매 타이밍을 짚어주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기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수급주 돌파 매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보분들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매매인 건 사실이에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죠. 네, 초보분들 따라하기 힘들다. 대신 저와 함께 감각을 키우셔라. 근데 저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동물적인 감각? 이게 올라갈 거라는, 이게 돈이 될 거라는 딱 봤을 때 그 자리가 전국에 있는 선수들 다 여기에 모여 있다. 내가 딱 선빵 날리면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매매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수급주 돌파 매매 핵심 이론은 돌파는 결국 포인트예요. 그리고 눌림은 밴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눌림 하시는 전문가들 보시면은 뭐 약간 이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1차, 뭐 내려가면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돌파는 반대예요. 이렇게 상승하면은 여기서 그냥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네, 원샷 원킬이에요. 그래서 돌파는 급소에 비중을 실어서 질러야 한다. 원샷 원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종목은 어디서 선정을 해야 하느냐? 거래대금이 장 초반에 많이 몰리는 종목, 좀 뜨뜻한 종목, 따끈따끈한 종목. 네, 그런 데서 이제 또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재료가 좋은 종목에서만 공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 매매를 보면서 야, 윤삼월 너는 왜 항상 최고점에 사느냐? 지금도 교육방에 보면은 전문가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최고점에 사는 거야? 자꾸 밑에서는 안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진짜 탄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추격 매수랑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추격 매수. 저는 상승할 땐 따라붙지 않아요.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하는 타점을 저는 노립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하고 눌렸다가 이 고점을 재돌파할 때 여기가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상승하면 늘어났다가 조정을 주면은 눌리겠죠. 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날 때 그때 저는 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승, 눌림, 재돌파 할 때 재돌파 구간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여기서 따라붙는 거고요. 여기서 한참 갈 때 여기서 따라붙는 거고 저는 여기서 들어간다니까요. 자, 보시면은 자 최근 지난주 5월 19일이니까 지난주였나 이번 주였나? 이번 주였나요?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 했잖아요. 자, 이 종목을 5월 19일 월요일이었네요. 아침 9시 24분 내 아침 9시 24분에 6,500원에서 6,300원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여기서 아마 신호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렸을 때 그때 잡는 겁니다. 이걸 눌림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돌파 이후 눌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돌파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32분 만에 30% 상승을 했죠. 기쁘죠. 네, 사람들이 뭐 더 간다 이러죠. 네, 난리가 났었죠. 자, 더 난리 나는 게 있습니다. 원일 TNI가 5월 9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제 교육방 지금 현재 5,000분 넘게 계세요. 네, 5,000분한테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호 보내드렸습니다. 네, 5월 9일 금요일 12시 36분 원일 TNI 32,000원에서 31,000원. 자, 상승하고 얘네들이 저항을 만들었어요. 이 저항선 돌파할 때 저는 여기서 살면 좋은데 조금 더 확인한다고 여기 그냥 위에서 웃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6분 만에 32% 수익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돌파 매매예요, 여러분들. 네. 이런 빠른 수익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잡으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선수들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분 만에 32% 수익이 나요. 멋있죠? 자, 로켓 헬스케어. 지난주 그 목요일 장중 그 너튜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타점을 잡았죠. 네, 여기서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가려고 할 때 여기서 한번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갔다가 여기가 한 4% 줬어요. 근데 여기서 눌려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재차 갈 때 다시 재공략. 네. 1, 2, 3 돌파죠. 그래서 상한가. 당일 매수 이후에 21% 상승 이후에 상한가. 네, 이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실제 방송 자료 여기 있죠? 네, 여기 있고 내일도 8시 반에 열 거예요. 네, 장중 너튜브 방송 무료니까. 네, 거의 한 퀄리티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봐도 되는데 네, 무료입니다. 네, 1, 2, 3 돌파.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5,000분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날 파티를 열었습니다. 네, 돈복사 파티를 열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저는 항상 가는 종목만 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리는 종목을 사요. 또 어느 증권 쪽을 가면은 막 2차 전지만 사고 있어요. 진짜. 네, 내리는 종목만 있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서울경제 오면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잘 가는 종목만 얘기하죠. 근데 내리는 종목을 가는데 이 내리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요? 올라가야 수익이 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매매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수급주 돌파 매매든 제가 가장 뭐 치트키로 쓰고 있는 상따든 그런 매매 방법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월천이든 월억이든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뭐 대충 분할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또 심리적으로 한 3차까지 가봐. 심리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분전 심리 때 분전에서만 매도하게 되고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올라갈 때 더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타기 하면은 그리고 어느 순간 내려가요. 그럼 그때 익절하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제 이번 상따장 그리고 최근에 또 돌파장에서 저와 함께 이제 월천, 월억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었고요. 제 전매 특허 돌파 매매로 나도 한번 돈 제대로 한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주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44,000원까지 올렸던데요. 전문가님은 NH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지금 시장에서 얘밖에 안 보여요. 아, 저도 뭐 딱히 굳이 뭐 종목을 또 추천할 거를 또 찾아와서 해야 되나,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져왔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AI 전력 수요가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핵심은요. 거기서 핵심은 또 여기로 파생이 된 거예요. 발전 가스터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생산 캐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쇼티지라고 하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디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가스터빈을 확보해야 하는 빅테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품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 SMR은 언젠간 가겠죠. 그걸로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터빈이 핵심 재료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진단키트 20년도에 쇼티지, 2차 전지 리튬 쇼티지 23년도, 그러면서 금량이 20배를 가는 어떤 역사를 썼었죠. 그래서 쇼티지라는 언어는 공급은 제한이 되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 그러니까 샤넬 매장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아직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가 지지했던 가격대들이 있었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37,000원짜리가 저항 자리였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가 뭘 봤냐,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까지도 돌파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뭐 내일 시초가, 뭐 오늘 종가도 상관없어요. 내일 시초가부터 뭐 한 37,000원 구간, 여기는 매수 구간으로 삼고요. 1차 목표 주가는 45,000원, 2차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손절가는 33,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데. 네, 이상 저 윤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핵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자 방산주의 강세,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한화시스템 3% 강세 보이면서 27% 고점 경신했는데요.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타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력과 전력설비,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 올라왔는데요. 먼저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테마이죠. 불과 2년 사이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인상되면서 한국전력의 작년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따르면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낮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죠. 특히 글로벌 가스터빈 쇼티지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향 가스터빈 공급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로는 45,000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